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우리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을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아주 따스러운 봄처럼 아주 반짝반짝하게 온기가 확산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 가지의 투자 아이디어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재 김우석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봤어요. 오후장 들어서 매물이 좀 많이 출회된 것 같은데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테마, 두 가지의 테마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해시태그를 들고 오셨을까요? 네, 메타버스와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메타버스 들고 왔는데 메타버스를 들고 온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다 미래죠. 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더 편리한 세상을 어. 위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거의 메타버스와 네. 인공지능, AI 쪽 뗄래야 뗄 수 없는 음. 연관관계를 항상 갖고 있고 앞으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거다 생각해서 뭐 놓을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비룡들 말고 네. 그다음에 좀 잠잠하게 있는 그다음에 뭐 잠룡들 될 수 어떻게 있는 보면 종목들 지능형 로봇 쪽이 지금은 좀 잠잠하기 때문에 현 시점부터 우리가 미리미리 선취매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네, 그것도 있고 네. 원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음. 그다음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종목들. 그러니까 뭐 이슈로 인해서 네. 뜨는 종목들보다 미리 준비해서 선도해 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선별해봤습니다. 일단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두 테마 모두 다 미래지향적이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좀 봐야 될 것 같은 테마 두 종목을 들고 왔다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의 해시태그는 메타버스 그리고 지능형 로봇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선취매 관점으로 좀 봐야 될 만한 테마를 들고 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의 시장의 한 줄 평을 요약하자면 어떤 말이 좀 어울릴까요? 강렬하지 않지만 따사로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따사롭지 않았는데 혹시 따사로웠던 네, 그렇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상승으로 올라갔고요. 코스닥은 좀 내려왔었습니다. 하지만 2440 지수부터 2500, 230 지수까지는 반등 여력을 갖고 있었기 네. 때문에 오늘 막판 스팟을 날리면서 음. 코스피 지수는 좋았던 구간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겨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구조라서 오늘 저녁 미장, 그 다음에 내일 시장들 바라보면 좀 더 명확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미리 오늘의 시장을 좀 평가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오늘의 시장을 봄인지 겨울인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하신다면 뭐를 택하실 건가요? 저는 아직은 봄이었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시장이 봄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왜 봄인지 그리고 이 봄인 테마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종목 간의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 지수가 좀 엇갈린 양상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상승이지만 코스닥은 좀 낙폭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엇갈린 양상의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함께하는 전문가님과 시장에 대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저희 팍스경제TV의 첫 출연인 걸로 알고 계신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선재 김우석입니다. 선재라는 필명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제적인 관점에서 뭐 잘 제시한다 해서 선제라는 필명을 붙여줘서 여태껏 쓰고 있습니다. 뭐 아직 시장은 언제까지 지금 분위기가 유지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버티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꺾일지 굉장히 두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겨울에서도 우리가 따뜻한 곳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종목들 다변화되는 구간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든 따뜻함을 지속적으로 줄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찾아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따뜻함을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이런 시장 속에서 선별해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희 프로그램명과 좀 비슷한 것 같죠? 과연 우리 주식의 본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따뜻한 종목을 받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종목 선물 받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방송 50분 동안 시청 열심히 하셔도 이 자리에선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노랑톡방 안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 그리고 그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선제적인 종목들을 드릴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선제 김우석 전문가님 모셨는데요.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따끈따끈하게 내 계좌의 봄처럼 스며들 수 있는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방송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방송 시간 약 44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전문가님 저희가 시황의 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오늘 시장은 강렬하진 않지만 따사롭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좀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수들이 계속적으로 행보하고 갈피를 못 잡는 이유는 뭐 선물 지수나 코스피 지수에서 보자면 과거에 굉장히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고요. 제가 아마 이게 정확한 날짜 18일인가요? 2440 지수 아래로 빠졌을 때 제가 체크해 놓은 겁니다. 여기 나와달라는 섭외 요청을 받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반등이네 해서 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얘네들 반등을 그러면 어디까지 볼 거냐? 2520,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560 지수 안착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이 구간인데 사실 이 구간부터는 이제 저항이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크게 보자면 2400 지수, 2000 지수가 저항이고 그 다음에 2600이 중심이며 2800 지수까지 전체 보합이다. 정리를 하자면 2400부터 2800까지 보합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2000 지수 지지 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2600이 중심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는 우선은 반등을 좀 해줬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렴 중심에 놓여 있는 구간이죠. 코스닥이 약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25일, 26일 한마디로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해서 나스닥이 많이 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스닥은 아무래도 미국 지수 반등을 크게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이후에 자금이 많이 쏠렸던 구간들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 영역에 붙어 있는 형국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빠져 있는 걸 그대로 우리 시장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글로벌 시장 눈치를 보고 있다고 보는 거지 이게 지금 바로 급락할지 안 할지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다. 한마디로 제가 보는 건 이렇습니다. 오늘 저가를 전일 저가를 낮춰서 다시 그 저가를 끼어 들어온다면 얘네들은 다시 상단부 윗구간까지 다 못 가더라도 중심 라인까지는 다시 회귀하는 그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봄이라고 생각하셔도 된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봐야 될까요? 우량 종목과 그 다음에 좀 더 가벼운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보다시피 중심에서 아직 혼조세지 지금 바로 빠진 게 아니다. 그래서 시장은 언제까지 버티고 고점 영역을 한 번 더 건드릴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이지 뭐 지금 이 정도 가지고 뭐 바로 다 빠진다 이렇게 보기엔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는 2530 지수 안착 여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멈추고 내일 오늘 약간 꺾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마지막에.
제가 좀 일찍 와서 종가를 다 못 보고 왔지만 오늘 약간 밀린 애들이 한 2, 3일 정도 더 버텨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우 같은 지수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제가 오기 전에 약간 뭐 반등 여력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멈춰서 버텨주는 구조가 일어나느냐 오늘 미장까지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내일 오전 시장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버티면 아직까지는 순환매 기대다. 12월 1월 달 굉장히 미국 지수도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굉장히 많이 버텼죠. 우리가 보더라도 많이 버틴 구간들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떨어질 듯 하면서 저가에서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반등해주고 그 다음에 고점을 약간 높였죠. 그 다음에 아직 확산도 아닙니다. 박스권에 놓여 있는 구조죠. 그래서 저가를 낮추고 고가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요. 아직까지는 채널로 박스권을 유지하는 혼주세 장세다. 그래서 너무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양지수 엇갈린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리가 좀 빠르게 판단하기보다는 오늘 미국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좀 판단하는 것도 늦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이 버티면서 순환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환매에 맞춰서 우리가 좀 종목들 간의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주도주가 좀 부진한 가운데 매일매일 좀 올라가는 섹터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대응이 어려울 것 같은데 나도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어떤 섹터를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섹터 내에서 종목까지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알찬 투자의 아이디어 들고 왔습니다. 섹터도 들고 왔고요. 종목도 들고 왔지만 이 종목의 대응 전략까지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이 존재하고 있죠.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기만 한다면 내일 오늘 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장중 대응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포트폴리오까지 따뜻한 봄으로 만들어 드릴 예정인데요. 나도 함께하고 싶다. 나도 내 계좌만큼도 따뜻한 봄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방송 시간 약 38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제적인 눈을 가지고 종목을 바라봐 주시는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 딱 처음으로 출연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팍스경제TV에 처음으로 출연해 주시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 분석 그리고 심리를 파악하는 데 아주 달인이다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걸까요? 네, 모두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기본적인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심리 분석이라고 하죠. 하지만 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좋은 걸 기술적으로 좋은 자리에 사는 거.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1,000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30%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700원이 남죠? 네. 자, 30% 다시 수익이 나면 700원이 안 될 거라는 거 알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300원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는 37, 그렇죠, 43%. 자, 30%가 손실 나면 그 다음에 43% 정도 수익이 나야지 수수료 빼고도 본전이다. 한마디로 좋은 가격을 찾는 게 기술 분석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좋은 종목을 찾는 게 기본적인 분석. 그러면 좋은 거에 대한 느낌을 어떤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잡을 거냐, 공격적으로 잡을 거냐, 아니면 빨리 갈 거라고 볼 거냐, 천천히 갈 거라고 볼 거냐. 그 다음에 이 차트가 올라갔을 때, 내려갔을 때 누가 판 거냐, 아니면 속이려고 하는 거냐. 그런 심리적인 거 굉장히 유심히 보면서 이 전체 차트를 아우러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 분석이 중요한 것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본 분석만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게 아우러졌을 때 그래야지 우리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구조가 될 거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나 그 다음에 종목이나 그 다음에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분석을 해서 그걸 대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렵고 공격적일 때, 두려울 때와 공격적일 때 내가 전체 물량을 넣을 거냐, 쫓아갈 거냐, 아니면 눌림을 잡을 거냐, 눌림에서 분할로 대응할 거냐. 이 모든 게 우리가 매매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모든 걸 다 아우러야 된다는 거는 뭐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좀 더 잘해 왔나 싶어서 뭐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수익 낸지에 대해서 살짝 들어봤는데 종목으로 한번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 앞서서 보면 PPT도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거는 뭐 넘어가실 그렇습니다. 건가요? 네, 이것도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제가 대부분 병곡을 잡고 싶어 하죠. 하지만 항상 뭐 병곡이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곡이란 뭡니까? 눌렸을 때 최저가도 병곡이고요. 그 다음에 돌파했을 때 눌림도 병곡이죠. 그래서 병곡이나 추세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병곡이 크게 제대로 이루어지면 추세 하단부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눌림에서 보면 또 추세를 그냥 쫓아가서 잡는 게 되겠죠. 뭐가 됐든 종목별 병곡 추세를 주 타겟으로 잡습니다. 눌림이나 그 다음에 저가나 그 다음에 병곡이 일어날 구간을 미리 선제적으로 체크해서 그걸 대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전성을 기반으로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고요. 대신 단기와 장기 종목을 머릿속에서 구분해서 내 포지션과 수익 비중과 그 다음에 자금 비중을 조절을 한다. 이걸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직장인도 있고 전업 투자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2개월 만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면 2주 만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적이 많고요. 그러면 돈이 묶일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자금이 어디서 왔는지 어떤 자금인지에 따라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해야지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애들과 그 다음에 손절과 짧은 구간 단타할 종목들이 따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되며 그 다음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30% 떨어지면 43%를 먹어야 된다는 거. 우리가 병곡을 잡으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다 잡지 못하죠. 놓칠 때도 있고 좀 더 빠르게 잡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가가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한 마디, 두 마디 더 아래에 생성될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똑같습니다. 그건 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자 5만 원짜리를 뭐 어떤 종목은 뭐 가치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종목들은 세력들의 기술에 의해서 올라갈 수가 있죠. 자 5만 원짜리를 5배 먹고 싶어요. 5만 원짜리를 25만 원까지 간다고 분석이 돼요. 근데 계속 싸우다 보니까 개인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파는 사람도 많고 언론에 노출도 많이 되고 세력들 올리려니까 힘들어. 그러면 여기서 약 손실을 보더라도 5만 원짜리가 쭉 떨어져서 만 원까지 5내를 5만 원까지 다시 5배를 올린다. 5만 원짜리를 25만 원까지 올리는 게 쉬울까요? 만 원짜리를 5만 원까지 올리는 게 쉬울까요? 승률은 똑같습니다. 수익도 똑같죠. 5배. 자, 여기서 문제는 딱 한 가지죠. 5만 원짜리가 과연 만 원까지 올 거냐? 올 것 같다 그러면 만 원 기다렸다가 하면 리스크도 적고 세력 입장에는 좋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그 다음에 그거 분석에 대한 확률에 따라서 한꺼번에 들어갈 건지 분할로 들어갈 건지 그 다음에 청산도 분할로 할 건지 한꺼번에 할 건지 그걸 결정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건 엠로입니다. 실제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500%, 751%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00% 떴습니다. 그다음에 코넥스에서 상장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권리락이 일어났었죠. 무상증자로 일어났습니다. 뭐 나중에 또 방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뭐 이런 요건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12,150원, 12,200원 정도가 저가였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실제 5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봤었죠. 근데 이때 이슈가 터졌죠. 삼성 SDS가 최대 주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뭐 했을까요? 거래량이 있었을까요? 자, 이거의 재료는 뭐였을까요? 기술력 하나였습니다. 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걸 아직 활용하지 않았다. 언젠가 활용할 거다. 그러면
여기서의 저가에 대한 집중만 하면 되겠죠. 언제 갈지는 몰라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저가를 잘 잡아놓으면 얘네들은 간다. 그러면 자금의 성격과 그다음에 분할이냐, 그다음에 얼마나 오래 들고 있을 거냐, 얼마를 벌 거냐를 보는 거죠. 자, 운 좋게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슈들, 한마디로 방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렇습니다.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아직 드러나지 않는 종목들, 뭐 이 종목은 뭐 지금도 여기서 또 들고 보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많아요. 얘가 지지력이죠. 아마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얘네들은 6만 원대 부근까지 한번 내려와서 5만 5천 원부터 이렇게 횡보를 우선 좀 뛸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미 이렇게 800% 정도 수익 난 종목들을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가능성 있는 종목들은 미리 선진입하는 것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 말고 텔레피드라는 종목으로도 또 수익을 보신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좀 설명을 네, 부탁드리도록 텔레필드 하겠습니다. 최근에 떴죠. 네. 이것도 사실은 제가 깊게 분석은 하지 않았어요. 얘 기술력이 좋았거든요. 얘도 뭐 광텔레 쪽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던 업체고요. 그래서 앞에 엠로도 그랬지만 얘도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샀었습니다. 근데 좀 수익률이 생각보다는 적죠. 17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73%에서 한번 정리를 했죠. 뭐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얘도 기술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저점을 노려서 구매를 했죠. 생각보다 빨리 갔습니다. 제가 이 구간 1차, 2차 목표를 잡아놓고 장기 대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빨리 갔는데 이게 또 거래량이 좀 적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적어서 제 성격에는 맞지 않고 그다음에 뭔가 작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1차 지지라인에서 마감을 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두 종목 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아직 잘 드러나지 않는 그다음에 저가에서 놀더라도 별로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은 종목들 갖고 있으니 올라갔다. 자, 얘도 뭐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 이 정도 보합권 10,000원대 아래부터 다시 보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끝났으니까요. 뭐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제 소개시켜드릴 종목들도 얘네들이 비룡이라면 지금 소개시켜드릴 종목들은 이무게에서 잠룡 정도는 될 거다. 비룡을 꿈꾸지만 그래도 우선 잠룡까지는 한번 기대를 해보자 하는 종목들을 좀 선별해봤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전문가님께서 역시나 기술적, 심리적 달인이라고 괜히 불리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엠로 그리고 이 텔레필드 같은 경우에도 저가에서 좀 주목을 받지 않을 때 미리미리 들어가신 후에 엠로 같은 경우는 750% 그리고 텔레필드 같은 경우는 175%가량 수익을 챙기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시장, 오늘 시장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에서 우리가 좀 챙겨봐야 될 만한 종목일 것 같습니다. 나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속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리고 끼가 있는 종목 어떤 식으로 발굴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방송 도중에는 시간 관계상 다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방송 시간이 약 37분밖에 27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일단 방법부터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또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선제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리거든요. 링크 타고 바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셔서 오늘부터 우리가 내일 장중에 받아볼 수 있을 만한 종목 선물들 그리고 내일 장중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수익을 봄 시간까지 가져봤는데 내일 우리가 오늘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 시가에 우리가 좀 베팅을 해야 될 만한 내일의 봄 코너를 들고 왔거든요. 내일의 봄 우리가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는 어떤 테마가 있을까요? 앞서 봤던 메타버스, 지능형 로봇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테마일까요? 네, 우선은 메타버스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 뭐 원체 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애플 비전 초반 돌풍, 그다음에 시총 1위 MS하고 애플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민간 기업 중심으로 실용화 산업화 추진, 미래 산업 안당기는 신물질 이슈를 현실. 자, 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메타버스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저희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시장들 말고 밑에서 그 기술을 서포트해 주는 기술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반복해서 돌아가는 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종목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내일 시가에 베팅을 할 만한 테마는 메타버스다. 거기서 주목할 만한 어떻게 보면 특징주라고 표현할 수 있죠. 특징주로는 뭘 들고 오셨나요? 네, 우선은 지금 가고 있는 종목과 그다음에 가길 바라는 종목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유플렉스입니다. 유플렉스 제가 오늘 시가 시작하기 전에 해놔서 아마 지금 종가보다는 약간 낮을 거라고 봅니다. 14,000원 목표로 보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일 1,700원에서 끝났었고 지금 오늘 한 종가가 한 12, 3% 떴을 거라고 봅니다. 거의 목표가 근처 왔죠. 13,800원까지 왔던 걸로 아닙니다. 그래서 14,000원부터는 좀 조심하라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고요. 뭐 갤럭시 비전 프로의 실적 동반이다. 우선은 연성 인쇄 회로 기판 독점 공급 뭐 이런 거 좋아하죠 우리. 독점 기술, 그쵸? 독점 공급, 원천 기술. 언젠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다음에 그게 시기만 맞으면 언제든지 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갤럭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확장 XR이죠. 뭐 또 어르신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VR 같은 경우는 360도 뭐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증강현실은 여기 갑자기 뭐 인형 같은 게 이렇게 서 있는 걸 핸드폰을 비추니까 보인다. 이러면 이게 증강현실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 MR은 이 고글을 쓰니까 안경을 쓰니까 이 현실에 공룡이 보이네. 이러면 MR입니다. 그리고 이제 XR은 한 단계 위죠. 아직 이거 XR에 대한 기준은 아직 세세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커지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UEVR. 자, 이걸 또 공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애플에서의 비전 프로 확장 영역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유플렉스는 그런 이슈로 많이 떴던 종목이고요. 아직 목표가는 한 10% 내외로 남았으니까 좀 조심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만한 종목도 하나 들고 왔다라고 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메타프로 관련 종목으로 들어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시려면 맥신으로 찾으신 게 나을 겁니다. 신물질 기술입니다. 초전도체와 번갈아서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시장 이슈를 갖고 있는 종목이나 아직까지 맥신 관련된 종목들은 뭐 뚜렷한 부각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맥신이란 거는 신물질인데 그게 뭐 전기 전도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수용성이라서 얇게 펴 바를 수도 있고 그래서 차폐력도 좋고 전기도 잘 통하게 하기 때문에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뭐 센서 막 그 다음에 차폐막 뭐 여러 가지 쓰일 수 있는 용도입니다. 근데 그게 순도를 끌어내는데 오래 걸리고 융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기술을 국가 특허 기관으로 등록해서 같이 개발하고 거기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개발연구사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국가개발연구사업을 하면 좋은 게 이렇습니다. 기술력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그 관련된 사업을 수주하기 좋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업종이다. 그 다음에 미래 사업을 앞당기는 신물질 이슈를 현실로. 자, 이래서 메타버스인 겁니다. 자, 우리가 계속 모바일이나 핸드폰, 그 다음에 뭐 안경에서 이제 핸드폰과 가상현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다 인식되고 뭐 이런 시대가 오겠죠. 자, 그러려면 모든 칩들은 작아져야 됩니다. 그 작은 얇은 판막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특허 기술을 갖고 있다. 그런 업체이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삼성의 이번에 애플의 프로비전 6월 달에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하는
삼성의 기기는 후각 센서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그 후각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원천 기술들을 갖고 있어서 뭐 신소재, 로봇, 반도체, 2차 전지, LOT, 사물 인터넷이죠. 그다음에 XR, 확장 현실까지 다양한 업종에 대입을 하고 또 거기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차트 흐름일 것 같은데 일단 네. 저희가 우리 대표님께서 앞으로 내일 시가에 베팅할 종목은 테마는 메타버스다. 사실 메타버스 같은 경우 이번 주에 이슈가 있잖아요. 애플의 실적 발표도 있고 또 금요일 날 미국에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출시되다 보니까 이런 일정적인 모멘텀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나 우리가 좀 그동안 힘을 응축한 종목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들고 오셨는데 이 종목의 제일 궁금한 점은 내일 당장 시가에 들어가도 될 만한 종목일까 이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게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렇습니다. 한번 쭉 떴었죠. 1,500원. 그다음에 저항. 그다음에 여기가 단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눌린 거겠죠. 자, 우선은 얘네도 매물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항, 저항, 그다음에 뚫었죠. 자, 우선 목표가는 추가적인 그림들을 더 열고 있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시기죠. 그다음에 물량들이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떴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작은 눌림에서 추가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돌파해서 눌리고 물량들이 나와서 눌리고 그다음에 작은 물량들이 있었지만 다시 물량들이 커졌죠. 그래서 저항을 뚫을 수 있냐 없냐 그걸 바로 보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항을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고 들고 오시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힘에 있어서 뚫을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차트를 잘라놔서 그 힌트를 다 아, 네네네. 예, 어떻게 보면 예, 힌트에 대해서 더 자세한 그럼요. 내용은 여기서는 충분히 뚫을 수 있지만 뭐 여기서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또 시간 관계상도 다 풀어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또 밀당을 또 첫 방송인 만큼 제대로 하시는 것 같은데 내일을 봄 내일 시가에 우리가 베팅을 할 만한 테마로는 우리 대표님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메타버스 테마를 들고 왔습니다. 이 메타버스 테마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맥심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요. 또 다양한 사업 영역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올 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XR 애플에 대항하는 삼성의 히든 카드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재료적으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 저항선을 뛰어넘을 만한 과연 그 힘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이 약 1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방송 도중에는 다 풀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이 존재하고 있죠. 내일 시가로 베팅할 만한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1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시장 끝났기 때문에 내일 우리가 좀 진입해 봐야 될 만한 테마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오늘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선물까지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그러면 이렇게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우리가 단기 스윙 테마, 미래를 본 테마로는 어떤 테마를 봐야 될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단기 스윙 테마주입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면서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라 그랬죠? 지금 아직까지 봄인지 내일까지 봄일지 보는 거는 오늘 미장 시장과 그다음에 코스닥이 전일 저가를 낮춰서 다시 그 저가를 올라타는지를 보시라 그랬죠. 거기에 따라서 하단부에서 붙어있는 시간이 좀 더 길 건지 아니면 바로 출발할 수 있을 건지 아니면 여기서 돌리는 걸 같이 기대하면서 따라갈 건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지수도 같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물량에 대한 비중 조절 역할도 하고요. 타이밍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 테마를 왜 들고 오셨을까요? 전 좀 급해요. 네. 자, 지능형 로봇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우리가 뭐 배달, 그다음에 뭔가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센서를 관리하고
이 모든 게 뭐 지능형 로봇은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뭐 장난감부터 여러분들이 뭐 리모컨으로 조작하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것들 모두가 그거의 시작이죠. 자, 우선은 세계를 선도하는 다양한 국내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까지 3조 원 이상 투자를 해서 지능형 로봇 100만 대 보급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부품은 국산화로 80%를 유지한다. 한마디로 다 우리 국내에서 소비가 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을 만드는데 100만 대 보급하는데 그 부품들은 다 국산화를 시킨다. 그리고 그 기술력을 아는 거다. 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지능형 로봇법 개정. 자,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상정이 되고 계속적으로 논의가 돼 왔고 이렇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못 느꼈다. 왜 이건가요?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걸 보시면 되죠. 자, 로봇법이 왜 개정됩니까? 우리한테 밀접한 생활로 접해왔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는 거죠. 그렇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밀접하게 다가왔다. 그 다음에 앞으로의 급격한 발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법으로서의 규칙, 규범을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급 확산에 대비하는 애들이다. 그 다음에 2030년까지 뭐 메타버스, AI 다 비슷합니다. 연평균 36.8%의 성장을 기대한다. 자, 종목은 이렇습니다. 뭐 한 지금 30년이면 한 6년 정도 남았다고 보면요. 제가 볼 때는 연평균 30년까지의 성장률과 그다음에 차트 목표로 볼 만한 수치, 그러니까 최소 수치랑 제가 볼 땐 비슷합니다. 만약에 빨리 간다면 3, 6, 18, 뭐 180%를 1년이나 6개월 안에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전문가님 사실 타이밍적으로. 앞서서 봤던 어떻게 보면 내일의 봄 테마에서는 메타버스 이렇게 그리고 미래의 봄 테마에서는 우리가 지능형 로봇 이렇게 둘 다 미래지향적인 걸 들고 오셨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무기 같은 종목들이 어. 거기에 먼저 잡히더라고요. 아,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비룡들이 있죠. 네. 그 다음에 가짜 이슈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에서 우리는 메타버스 관련된 거 아니야, 우리는 로봇 관련이 아니야. 근데 원천 기술이 있는 곳들은 이런 걸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테마주도 다른 데 속해 있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기술들이 있는 곳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똑같죠? 우리가 뭐합니까? 열심히 빵 만드는 사람들은 뒤에 주방에 가서 빵을 네. 만들어요. 네. 하지만 빵을 잘 못 만드는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팔아요. 빵을 옆집에서 사와서 아. 열심히 마케팅하거나 뭐 이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하는 그런 맛없는 방부제 든 빵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그 주방장의 빵을 얻어먹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그 종목이 맞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한번 건드려 볼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네, 보면 그래서 정말 가져온 겁니다. 강사님처럼 아주 쏙쏙 귀에 들어올 정도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중요하지만 테마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일 것 같습니다. 이 지능형 로봇에서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얘도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이것도 오늘 시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거라서요. 얘네들 목표가 21,000원대, 그 다음에 25,000원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목표는 이렇게죠. 네, 그래서 여기 튀어서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 영역이긴 하겠으나 우선은 얘네들도 약간 눌림에서는 추가적인 대응은 가능하다. 하지만 1차적으로 끝났다. 자, 뭐 이런 종목입니다. 얘도 날아가는 것과 그 다음에 아직 못 간 애들. 자, 반도체 검사 장비 업체입니다. 의료용 수술 로봇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을 했죠. 요즘 종목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나 지능형 로봇 중에 왜 이런 종목들이 많냐? 신사업 진출이 많습니다. 이게 미래 산업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새로운 데 접목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수익냈던 그 종목들도 다 그런 것들이고요. 자, 그런 종목들이 많고 우선은 하버드 메디컬스
산하병원 및 세브란스 삼성의료원과 공동 개발을 해서 뭐 이런 실제적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바로 가는 거죠. 물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날아가서 용처럼 활개치고 있는 애들입니다. 자, 국내 최초 로봇 인덱스의 편입, 투자 25위, 로봇 기업 8위입니다. 자, 우리 국내 유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달러 인덱스 있죠. 뭐 인덱스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의 총 움직임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삼아주는 거. 그 로봇 인덱스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얘네들은 빨리 비룡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무기를 한번 볼까요? 이무기 어떤 종목일까요? 이무기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종목도 궁금하지만 타점까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이 이무기 종목 네.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사실 이무기가 좋긴 한데 어려운 게 그게 있습니다. 이무기 종목들 수급을 보면 버리고 싶거든요. 버리고 싶습니다. 네. 아,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엠로라는 게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서 손바뀜이 한번 일어났었어요. 제가 여기서부터 이거 손대고 이거 다 손댔거든요. 그래서 얘네도 움직임을 합니다. 자, 여기서 기관들하고 한번 손바뀜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여기서 다 팔았어요. 팔고 나서 이게 이슈가 터진 겁니다. 여러분들 되돌려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중요하고 이슈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 그 이무기 모든 게- 같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그게 제일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 이무기. 왜냐하면 이무기라는 얘기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네. 이무기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거는 B2B, B2G 시장 중심으로 XR 로봇 플랫폼 신사업을 추진하는 업체입니다. 자, B2G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에 대한 그 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좀 보장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AI 단말 시장 점유율이 1위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 IPTV 융합 AI 디바이스 개발한 이력이 부각돼 있다. 한마디로 세계 최초 개발을 했고 그다음에 점유율을 1위로 갖고 있는데 얘네들이 신사업을 추진한다. 한마디로 지금 상황보다 더 다각화된 그다음에 앞으로 더 비전 있는 사업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기업을 가지고 왔고요. 우선은 여러분들 보시면 우선 저항에 막혀 있습니다. 이 저항이 좀 강합니다. 실제적으로. 좀 저항이 강하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스윙으로 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잡아도 되나? 뭔가 좀 찝찝한 게 사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저번 주에 엄청나게 물량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것만 믿을 수 없죠. 또 한참 밀려 있다가 한참 늦게 가면 또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얘네들 초기 물량들 한 전체 물량이 한 30% 그다음에 나머지 물량들 대비해서 목표가 다시 10,000원 확인하는 10,000원 저항까지를 끌고 갈 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하실 거면 눌림을 기다리셔도 좋고 아니면 실제적으로 돌파한 이후에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항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또 잡았을 수도 있죠. 실제적으로 이 구간에서 좀 다시 개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좀 걸리긴 하는데 물론 뭐 그게 뭐 지표는 아니지만 그게 그 물량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슈가 강력하게 돌파를 하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지력 6,000원대 네, 아래서부터는 괜찮은 종목들이고요. 그다음에 저가 분할의 추가적인 목표를 보시면 별 무리는 없다. 대신 좀 시간 두고 눌림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미래를 봄 테마로는 우리가 지능형 로봇 테마를 들고 왔습니다. 특징주도 들고 왔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단기 스윙으로 봐야 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항에는 막혀 있지만 신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더 비전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눌림을 기다렸다가 또 진입하셔도 되고 혹은 저항 돌파 나온 이후에 들어가셔도 될 것 같지만 제일 중요한 건 확실한 타점을 좀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하거든요. 나도 확실한 타점 받아보고 싶다, 신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모멘텀이 깊은 그런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이 이제는 6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분 안에 함께 해주셔야지만 내일을 볼 수 있는 시가 베팅 종목과 함께 단기적으로 스윙을 볼 수 있을 만한 테마까지 준비되어 있거든요. 두 가지의 종목 선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전문가님 일단 그러면 오늘의 봄 종목 우리가 또 봐야 될 것 같은데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을까요? 네, 자원개발 종합 상사 자원개발 관련 테마주입니다. 오,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까요? 네, 세넥스 가스죠. 올해 2배, 그다음에 내년 3배 증산한다. 그다음에 추가 생산성 확보를 위한 플랫폼 가동을 개시했다. 한마디로 팔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팔 게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에너지 회사 흡수합병 효과로 실적 성장폭 커졌다. 한마디로 2023년도에 갑작스럽게 굉장히 큰 성장폭을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그리고 봄을 준비하면서 적정 주가를 하회 중이다. 적정 주가 아래 놓인 종목이다. 그다음에 발목을 잡던 영업 이익 이슈를 소멸하고 작년부터 시작했던 이슈를 올해 그다음에 내년까지 끌고 가서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종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자면 이렇습니다. 2023년도에 급등을 한번 줬었습니다. 급등을 한번 줬고요. 그다음에 쭉 흘러내렸습니다. 자, 흘러내렸고 그다음에 지지력 구간에서 다시 한번 쭉 흘러내렸죠. 뭐가 될까요? 작은 반등이 별로 없이 쭉 눌렸죠. 자, 그다음에 다시 기관들하고 외인들이 약간 매집했습니다. 자, 지금 가격하고 이 아래 마디가가 지지력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자리에서 뜨였어요, 지금. 그리고 약간 위에가 또 얘도 저항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간을 줄 거냐, 바로 돌파할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돌파했던 구간, 그 다음에 가지고 물려있던 사람들의 두려움, 그 다음에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 그 다음에 새로운 증산, 그 다음에 지속적인 매출이 커지는 구조. 그다음에 이제까지 한 2, 3년 동안도 꾸준히 매출 영업이익을 늘려왔던 기업이고요. 그다음에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가격만 봐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종목들 괜찮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좀 편안하게, 물론 손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 손절 중요하죠. 단기 손절도 중요하지만 내가 느긋하게 모아갈 수 있는, 그리고 지금 가도 좋지만 제발 좀 눌렸다 가라. 좀만 더 눌렸다 가라. 바로 갈 것 같아서 내가 잡지만 눌려서 단가 좀 더 맞춰서 가면 더 좋겠다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굉장히 제가 좀 좋아합니다. 그 종목들의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오늘의 봄 종목도 들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봄 종목 같은 경우엔 자원개발 종합상사 테마 안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는데요. 팔 게 많아질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손절도 중요하지만 느긋하게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매수라고 매도라는지 그 타점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오늘은 종목 선물이 무려 3개나 됩니다. 3가지의 종목 선물, 내일 시가에 베팅할 종목, 단기 스윙,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느긋하게 모아갈 만한 종목 선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찍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떻게 보면 오늘 첫 방송인데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란 정답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최고도 없죠. 항상 여러분들이 보고 분석해서 이렇습니다. 매매는 운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운은 실력에서 오고 진중함에서 온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본인이 믿고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익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우리 심리적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달인이라고 불리시는 선재 김우석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3가지의 종목 선물 들어오니까요. 바로 함께하셔서 종목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